자, 위수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수증. 별 내용이 아닌데 한번 쭉 복습 차원에서 읽어보시죠. 위수증. 1차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 증거 능력 없죠? 근데 1차 증거를 기초로 2차 증거를 수집했다. 그러면 독이 있는 나무에 열린 열매도 독이 있다. 독소독과 이론에 의해서 2차 증거 역시 위수증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가 똑같이 적용되느냐? 당연히 그렇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복습 차원에서 읽어보죠. 위법 수집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1차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느냐? 부정된다. 독소독과 이론.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 진술에 대해 인과관계 희석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 그러니까 만약에 이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에 이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된다면 2차 증거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쭉 읽어보면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증거 능력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소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위수증으로 날려갖고 얘를 무죄로 하는 게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있다. 위수증이라도. 그 얘기입니다.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1차적 증거와 2차적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2차적 증거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은 누가 증명해야 되죠? 당연히 증거로 쓰려는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 개시에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 증거이고 위법 정도 역시 상당할 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법정 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 행위와의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즉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간단히 보면 자, 이 공범이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는데 택시기사가 이를 습득물로 경찰에 제출한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를 열람하다가 필로폰 구매 정황으로 의심되는 텔레그램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이 카카오톡 내용 등을 그냥 복제 출력 사진으로 촬영한 거죠. 이거 전자정보잖아요. 그러면 그 휴대전화 주인한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장하지 않았어요. 벌써 이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자, 1차 증거가 위수증이 되는 겁니다.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자정보잖아요.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데 휴대폰 주인한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1차 증거가 위수증인데 이 공범이 법정에 나와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범은 조사받으면서 경찰이 이 텔레그램 내용을 다 봤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소사실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전자정보에 관한 수집 절차에는 영장주의 위반, 참여권 미보장 등의 위법이 존재하고 있고 그 수사가 오로지 위법하게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기초로 개시되었다. 그 휴대전화 주인 공범인데 이 피고인과 공범은 수사기관이 이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던 사정을 알고 있어.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수사기관이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죠.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적법한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정 진술은 2차 증거인 거죠. 2차 증거.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인정하는 법정 진술은 2차 증거인 거죠. 2차적 증거. 이 2차적 증거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 1차 증거. 1차 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 행위의 인과관계 희석,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법정 진술도 증거 능력 없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히 봐두시면 됩니다. 2차적 증거가 피고인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 마치겠습니다.